할아버지, 이것 좀 드세요. 비도 오는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새벽 5시 빗속의 편의점 앞. 비에 젖어 쓰러질 듯 서 있던 노인에게 도시락을 건넨 21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에게 손을 내민 유일한 사람이었죠.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방향을 잃은 눈빛을 가진 그를 보며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편의점 알바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길 잃은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만사형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21살 준혁은 계산대 앞에서 하품을 참으며 시계를 바라봤죠. 마감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오늘도 긴 밤이었어요. 준혁의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대학을 휴학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등록금 3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작년에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죠. 고등학생인 동생 학비도 준혁이 보태야 했습니다. 그래서 준혁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곳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시급은 10,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쯤 벌 수 있었죠. 여기서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1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걸로 생활비와 집에 보낼 돈을 마련했어요. 빠듯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똑똑.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계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회색 코트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백발의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준혁은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노인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온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노인을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헛손질을 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어요. 물 좀.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어 노인의 손에 쥐어드렸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벌컥벌컥 마셨어요. 물이 턱 밑으로 흘러내렸죠. 준혁은 노인을 구석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노인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준혁은 노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비에 젖긴 했지만 코트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구두도 좋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았어요.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우리 첫 공사 현장인가? 준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공사 현장요? 노인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철근은 다 날랐나? 오늘 작업 끝났나? 준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긴 편의점이에요. 공사 현장이 아니고요.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편의점?
그럼 공사는? 준혁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작업은 끝났어요. 어르신 이제 쉬셔야 해요. 선의의 거짓말이었죠. 그 말에 노인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끝났나? 그래 고생했네. 준혁은 노인이 안정을 찾는 걸 보며 안도했어요. 어르신 배고프시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진열대로 갔어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도시락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점장님이 허락해 주신 폐기 도시락이었죠. 준혁은 그중 김치찌개 도시락을 골랐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3분이 지나자 따끈한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어요. 준혁은 도시락을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따뜻해요. 노인의 눈이 도시락을 향했어요. 이게 뭔가? 밥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준혁이 노인의 손을 잡아 젓가락을 바로 쥐어드렸어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노인이 한 입 뜨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따뜻한 밥이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맛있네. 고맙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노인은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편의점 안을 채우고 있었죠. 준혁은 노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도 누군가의 할아버지시겠지. 어디선가 가족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야. 노인이 도시락을 다 비웠어요. 준혁이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손 닦으세요. 노인이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고맙네 자네 참 착한 친구야.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노인이 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자네도 우리 팀인가? 오늘 일당은 얼마나 받았나? 준혁은 노인이 아직도 옛 기억 속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맞춰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내 일당 잘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세상이 각박해도 일한 만큼은 받아야지. 준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어르신도 힘든 시절을 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마감 시간이었어요. 곧 아침 근무자가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집이 어디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모르겠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족분들 연락처는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 준혁은 난감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노인이 너무 불안해하실 것 같았어요. 일단 진정시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고마운 친구야.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아침 근무자인 이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준혁아 왔니? 그분은? 준혁이 작은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길 잃으신 것 같아요. 잠깐만 쉬시게 해드렸어요. 이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려무나. 안쓰럽네. 준혁은 가방을 챙겼어요. 하지만 노인이 걱정됐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이모님, 제가 좀 이따 갈게요. 이모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가봐. 피곤할 텐데. 내가 있을게.
하지만 준혁은 망설였어요. 노인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모님 30분만요. 제가 어르신 좀 챙겨드리고 갈게요. 이모님이 준혁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착한 녀석? 알았어. 준혁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계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노인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어르신의 떨리는 손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창밖으로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노인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졸고 계셨어요. 따뜻한 밥을 먹고 피곤이 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준혁은 노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일단 오늘 하루만 더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모님, 저 먼저 갈게요. 어르신 부탁드려요. 이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걱정 마. 내가 잘 볼게. 준혁은 가방을 메고 편의점을 나섰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흐렸어요. 준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시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걸으면서도 노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갔어요. 철문을 열자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 전등이 깜빡거렸어요. 준혁은 끝방으로 향했습니다. 309호. 준혁의 방이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3평 남짓한 방이 나타났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환풍기만 웅웅거렸죠.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천장이었습니다. 곰팡이 자국도 보였어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야 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 초점 없는 눈빛, 따뜻한 밥을 먹고 울먹이시던 모습. 준혁의 가슴이 저며왔어요.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말이에요. 할아버지 걱정에 잠을 설치고 출근하는 날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를 보살펴드리기 위해 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개운하진 않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15분을 걸어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이모님이 계산대에 계셨어요. 준혁아 왔니? 네. 어르신은요? 이모님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셔. 아까 점심도 드시고 지금은 또 주무시고 계셔. 준혁은 노인을 봤어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노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침보다는 얼굴색이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초췌했습니다. 이모님, 제가 어르신 좀 모시고 갈게요. 이모님이 놀랐어요. 어디 데려갈 건데? 경찰서?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재고시원이요. 이모님의 눈이 커졌어요. 내 고시원? 준혁아, 거긴 너무 좁잖니. 오늘 밤만이라도 따뜻한 데서 주무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일 경찰서 가면 되니까요. 이모님이 준혁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네.
걱정 마세요. 준혁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자네 아침에 그 친구인가? 네. 저예요. 어르신 저랑 같이 가실래요?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디로? 제가 사는 곳이요. 거기서 편하게 쉬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네. 준혁은 노인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모님께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노인이 몸을 떨었어요. 준혁은 자기가 입고 있던 패딩을 벗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입으세요. 아니야, 자네가 입어. 추울 텐데.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르신이 더 추우실 거예요. 준혁이 노인의 어깨에 패딩을 걸쳐드렸습니다.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의 걸음이 느렸어요. 준혁은 노인의 팔을 잡아들이며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준혁은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노인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가 자네 집인가? 네. 여기서 살아요. 노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309호 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들어오세요. 노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을 둘러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침대를 가리켰어요. 여기 앉으세요. 노인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옷장을 열었어요. 이불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거 덮고 주무세요. 노인이 이불을 받아들었어요. 자네는? 저는 괜찮아요. 이불 하나 더 있어요. 준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불은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노인이 편하게 주무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노인은 이불을 펼쳐 무릎에 덮었어요. 따뜻하구나. 준혁은 작은 전기장판을 켰습니다. 이것도 켜드릴게요. 따뜻할 거예요. 노인이 전기장판 위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르신 편히 주무세요. 고맙네 자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책상 의자에서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밤새 의자에 앉아 잔 거였어요. 이불이 하나뿐이라 노인께 드리고 준혁은 의자에서 잤습니다. 추웠지만 괜찮았어요. 침대를 봤습니다. 노인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죠. 준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알바가 없는 날이었어요. 준혁은 세면장에 갔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했어요. 피곤했지만 할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노인을 경찰서에 모시고 가야 했어요. 가족을 찾아드려야 했습니다. 준혁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노인이 깨어나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죠. 어르신 주무셨어요? 노인이 준혁을 봤습니다. 아자네 고맙네. 잘 잤어.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어르신 배고프시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그렇네. 준혁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컵라면 2개가 있었어요. 어제 편의점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준혁이 복도 끝 공용 주방으로 갔어요.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준혁은 컵라면 2개에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어요. 라면 냄새가 퍼졌습니다. 준혁은 라면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어르신 드세요. 준혁이 노인 앞에 라면을 놓았습니다. 노인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면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후후 불어서 한 입 먹었어요. 맛있네. 준혁도 자기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2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라면 국물이 따뜻했습니다. 준혁의 몸도 따뜻해졌어요. 노인이 라면을 다 먹고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잘 먹었네. 고마워.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천만에요. 어르신 오늘 경찰서에 같이 가요. 가족분들 찾아드려야죠. 노인이 멍하니 준혁을 봤습니다. 가족? 네. 어르신 가족 계시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잘 모르겠네.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억을 잃으신 거였어요. 하지만 경찰서에 가면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노인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노인이 햇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날씨가 좋구나. 네. 오늘은 따뜻해요. 2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찰서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왔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준혁이 노인을 좌석에 앉히고 옆에 섰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준혁은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저 어르신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삶을 사셨을까? 궁금했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버스가 경찰서 앞에 섰어요. 준혁이 노인을 부축해서 내렸습니다. 경찰서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어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이 보였어요. 준혁은 노인을 데리고 민원실로 갔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어요. 이 어르신이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요. 가족을 찾아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노인을 봤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멍하니 경찰관을 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 경찰관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치매이신 것 같네요. 신분증 같은 건 없으세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세요. 지갑도 핸드폰도요. 경찰관이 노인의 옷을 살폈습니다. 코트 안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지 주머니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렵겠는데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보호시설에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호시설이요? 네. 거기서 공고도 내고 가족 찾는 절차를 밟습니다. 준혁은 망설였어요. 보호시설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불안해하실 것 같았어요. 저기 그럼 며칠만 제가 더 모실 수 있을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준혁을 봤어요. 학생이 모신다고요? 네. 제가 돌봐드리고 싶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규정상으로는 어려운데 준혁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일주일만요. 그동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이 준혁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노인의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준혁은 노인을 부축해서 일어났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어요. 노인이 준혁을 봤습니다. 자네 나를 계속 도와주려는 건가? 네. 조금만 더 함께 계세요. 제가 꼭 가족 찾아드릴게요.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준혁은 노인과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주일 안에 가족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의 옷을 세탁해야겠다. 저번에 장대비를 흠뻑 맞아 엉망이 돼 있었거든요.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어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꼭 가족을 찾아드려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노인은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햇살이 노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준혁은 노인과 함께 세탁소로 향했어요. 고시원 근처에 작은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10분쯤 걸었어요. 세탁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에 50대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뭘 맡기실 건가요? 준혁이 노인의 코트를 가리켰습니다. 이 코트 세탁 부탁드려요. 아주머니가 코트를 받아들었어요. 자세히 살폈습니다. 좋은 옷이네요. 울 소재예요.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이틀 정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아주머니가 코트를 접었어요. 내일 오후에 찾으러 오세요. 준혁은 노인과 함께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노인이 준혁을 봤어요. 고맙네. 자네가 다 해주는구나.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준혁이 이발소를 봤어요. 작은 이발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자 2개가 보였어요. 어르신 이발하실래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자기 머리를 만졌어요. 머리가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되겠나? 물론이에요. 들어가요. 준혁은 노인을 이끌고 이발소로 들어갔어요. 주인 아저씨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하실 건가요?
아니요. 이 어르신만요. 노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주인이 가운을 덮어드렸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단정하게 잘라주세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찰각찰각 들렸어요. 흰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옆 의자에 앉아 지켜봤어요. 노인의 얼굴이 점점 깨끗해 보였습니다. 주인이 정성껏 머리를 다듬었어요. 면도도 해드렸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거울 보세요. 노인이 거울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오 좋은데. 주인이 웃었습니다. 손주분이 효자시네요. 준혁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준혁은 계산을 했습니다. 10,000원이었어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은 20,000원 뿐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 알바비가 들어올 거였어요. 이발소를 나왔습니다. 노인이 상쾌한 표정이었어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르신 배고프시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그렇네. 근처에 국밥집이 있어요. 거기 가요. 5분을 걸어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식당이었어요. 간판이 낡았습니다. 하지만 안은 따뜻했어요. 손님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노인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아주머니 여기요. 국밥 2개요. 주인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나갑니다. 잠시 후 뜨끈한 국밥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냄새가 좋았어요. 드세요. 어르신. 준혁이 수저를 건넸습니다. 노인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네. 따뜻해. 노인이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준혁도 먹었어요.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속이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 소음이 편안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다 먹고 나서 노인이 말했어요. 자네 참 고마운 친구야.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까지.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어르신이랑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요. 노인이 준혁을 물끄러미 봤어요. 자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보고 싶겠네. 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네. 많이 보고 싶어요. 노인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할아버지도 자네 같은 손주 두어서 행복하셨을 거야. 준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준혁은 계산을 했습니다. 12,000원이었어요. 남은 돈은 이제 8,000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산책하실래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어요. 벤치가 몇 개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노인이 물었습니다. 21살이에요. 젊구나. 한창 때네.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젊긴 한데 요즘 힘들어요. 노인이 준혁을 봤습니다. 왜? 학교를 쉬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노인을 봤어요. 어르신도요? 응. 막노동했었어. 건설 현장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아득한 옛날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철근 나르고 시멘트 반죽하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 준혁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왜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거든.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 그게 날 버티게 했어. 준혁은 노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어떠세요?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자네 같은 친구를 만나서 좋아. 따뜻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준혁은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어르신 만나서 좋아요.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별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어떤 분이실까? 젊었을 때 막노동을 하셨다니. 그런데 왜 지금은 거리를 헤매시는 걸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어르신이 편안해 보였으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9시가 됐어요. 어르신 돌아가요. 추워지고 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노인이 침대에 앉았어요. 오늘 참 좋았네. 고마워.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준혁은 노인을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편히 주무세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의자에서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또 의자에서 잔 거였어요. 침대를 봤습니다. 노인이 깨어나고 계셨어요. 어르신 주무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잤어. 자네는? 괜찮아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세탁소 가서 코트 찾아올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준혁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계세요. 금방 올게요. 준혁은 세탁소로 갔습니다. 15분을 걸었어요.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맞았어요. 어제 맡기신 분이죠? 네. 찾으러 왔어요. 아주머니가 뒤로 가서 코트를 가져왔습니다. 깨끗해졌네요. 준혁이 코트를 받아들었어요. 정말 깨끗했습니다.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준혁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8,000원이 전부였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카드 되나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긴 현금만 받아요. 준혁은 난처했습니다. 그럼 제가 돈 찾아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준혁은 세탁소를 나왔어요.
고시원 관리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왜 그래, 준혁아? 아저씨 죄송한데 10,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바로 갚을게요. 아저씨가 준혁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급한 일 있어? 네. 급한 게 있어서요. 아저씨는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을 꺼내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천천히 갚아도 돼.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꼭 갚을게요. 준혁은 다시 세탁소로 뛰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아주머니. 준혁은 15,000원을 냈습니다. 아주머니가 코트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코트를 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309호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어르신 코트 찾아왔어요. 준혁이 코트를 건넸습니다. 노인이 코트를 받아들었어요. 깨끗하네. 고마워.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이 잠든 후 준혁은 책상에 앉았어요. 문득 노인의 코트가 보였습니다. 의자에 걸려 있었어요. 깨끗하게 세탁된 코트였습니다. 준혁은 코트를 봤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준혁은 조심스럽게 코트를 들었어요. 안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뭔가 만져졌어요. 준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손을 넣었어요.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명함이었어요. 준혁은 명함을 자세히 봤습니다. 스탠드를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명함이 선명해졌어요. 태준산업 창립 50주년 기념. 회장 나태준.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산업? 회장? 준혁은 명함을 계속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노인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어르신이 회장님? 준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태준산업을 입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어요. 준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태준산업, 건설 대기업, 업계 1위. 준혁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뉴스 기사가 보였습니다. 준혁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나태준 회장은 74세. 50년 전 막노동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을 만든 사람. 준혁은 노인을 다시 봤어요. 막노동. 어제 어르신이 하신 말씀. 나도 젊었을 때 막노동했었어.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어르신이 정말 회장님이구나. 준혁은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회사 대표 번호였습니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드려야 해. 가족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누군가 받았습니다. 태준산업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저기 혹시 회장님을 찾고 계시나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네, 누구시죠? 여성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태준 회장님을 찾고 계시면 제가 모시고 있는데요. 전화 너머로 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바꿔드릴게요.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재입니다. 정말 회장님을 보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제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십시오. 남자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준혁은 고시원 주소를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회사 사람들이 올 거였어요. 준혁은 노인을 봤습니다. 여전히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준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지저분한 방이었어요. 급하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웠어요. 책상을 정돈했습니다. 쓰레기를 모았어요.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거울을 봤어요.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을 다시 입었어요. 긴장됐습니다. 대기업 사람들이 오는데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계단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어요.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문 앞에 섰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준혁은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서준혁 학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태준산업 비서실장 강민재입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에 계세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남자들이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이 순식간에 꽉 찼어요. 강민호가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강민재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따라왔어요. 회장님. 저희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방 안에 가득했어요.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강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저희예요. 회사 사람들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너희가 누군지. 강민재가 준혁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기억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치매인 것 같아요. 강민재가 다시 노인을 봤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시죠. 가족분들이 기다리세요. 노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 강민호가 노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노인이 손을 뿌리쳤어요. 싫어. 나 여기 있을 거야. 강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가셔야 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고. 노인이 준혁을 봤어요. 이 친구랑 있을 거야. 강민재가 준혁을 봤습니다. 학생, 회장님을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노인이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가족에게 가시는 게 맞았습니다. 준혁은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가족분들이 기다리세요.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이 준혁을 봤습니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네. 어르신을 위한 거예요. 노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가시죠. 회장님. 남자들이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준혁도 따라 나왔습니다. 밖에는 고급 세단 10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차들이었습니다. 강민재가 노인을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그때 강민재가 준혁을 봤어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학생, 사례금입니다. 강민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보며 멈칫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강민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괜찮다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에요. 강민재의 표정이 굳었어요. 봉투를 준혁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준혁은 손을 뒤로 뺐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기 근무복 보아하니 편의점 알바생이죠? 이 돈이면 당분간 일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이 무사하신 게 중요해요. 강민재가 혀를 찼습니다. 즉, 그러지 말고 받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준혁은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어르신은 사람이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학생,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강민재가 봉투를 준혁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그럼 거기 놔두고 갈 테니 알아서 하세요. 강민재가 돌아서서 차로 갔어요. 다른 남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차가 출발하려 할 때였어요. 노인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 노인이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저 친구는? 강민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가십시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저 친구한테 인사해야 해. 차를 세워. 강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노인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정말 고마웠어. 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야. 자네는 참 따뜻한 친구야. 노인이 준혁을 물끄러미 봤어요.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준혁이요. 준혁. 좋은 이름이네. 나는 또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은 기억할 거야. 자네의 따뜻한 마음을. 준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가족분들이랑 행복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도 행복하게 살아. 노인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차를 바라봤어요. 차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준혁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준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봤어요. 준혁은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봉투를 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텅 빈 방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노인이 계셨는데
이제는 없었어요. 준혁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불을 만졌어요. 노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열어볼까?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등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보탤 수 있었어요. 동생 학비도 걱정 없었죠. 준혁은 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받을 수 없어. 준혁은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갔어요. 택배 상자를 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상자에 넣었어요. 송장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 태준산업 비서실, 보내는 사람 서준혁. 메모를 한 장 썼습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메모를 상자에 넣었어요. 상자를 닫았습니다. 테이프로 꼼꼼히 붙였어요. 준혁은 택배 상자를 들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택배를 보냈어요.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잘한 거야. 준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편의점 알바를 나가야 했어요. 준혁은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방을 나섰습니다. 편의점까지 15분을 걸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모님이 계셨어요. 준혁아 왔니? 어르신은 어떻게 됐어? 가족 찾으셨어요. 오늘 보내드렸어요. 어머, 정말 다행이다. 넌 참 착한 애야. 이모님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일상은 똑같았어요. 밤에는 편의점 알바,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 바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노인과의 이틀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어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준혁은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준혁 학생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태준산업 인사팀 박민수라고 합니다. 준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태준산업? 네. 학생분께 면접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준혁은 어리둥절했어요. 면접이요? 저는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 회장님께서 특별히 추천하셨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나태준 회장님께서 학생분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 계십니까?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휴학 중이고 내년에나 복학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졸업 후 입사 조건으로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학 지원도 회사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준혁은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가? 정말인가요? 네. 진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어떠십니까? 준혁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혁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방금 일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태준산업 면접이라니. 준혁은 고시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받았어요. 준혁아?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네. 준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나 태준산업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어. 정말? 어머, 우리 아들. 그 큰 회사에서? 응. 회장님이 날 추천하셨대. 그 할아버지 말이야. 내가 도와드렸던 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아, 착한 일 하더니 복을 받는구나.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엄마. 나 열심히 할게. 꼭 붙을게. 그래. 우리 아들 잘할 거야. 엄마가 기도할게. 통화를 끝내고 준혁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어르신이 날 기억하고 계신 거야.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준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준혁은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조금 헐렁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준혁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잘하자. 준혁은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태준산업 본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갔어요. 역에서 내려 10분을 걸었습니다. 높은 빌딩이 보였어요. 30층은 되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이었어요.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준혁은 입구로 들어갔어요. 로비가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기 면접 보러 왔는데요.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준혁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됐어요.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인사팀이라는 표지가 보였어요. 준혁은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3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혁 학생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팀 박민수입니다.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준혁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민수가 준혁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준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민수가 마주 앉았어요. 긴장하셨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박민수가 웃었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가벼운 면담입니다. 박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학생 인적사항을 간단히 적어주시겠어요? 준혁은 볼펜을 받아들었어요. 이름, 나이, 학교, 전공을 적었습니다. 박민수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무원대학교 경영학과. 좋은 학교네요. 지금은 휴학 중이시고요.
네. 등록금 때문에 휴학했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학생, 우리 회장님을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도와드렸다기보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민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그런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학생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계세요. 준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학생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복학 학비 전액 지원. 둘째, 졸업 후 정규직 입사 보장. 셋째, 생활비 월 100만 원 지원.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회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박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학생이 성실히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최소 3년은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셔야 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박민수가 웃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준혁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수가 일어섰어요. 준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학생, 혹시 회장님을 뵙고 싶으신가요? 준혁은 놀랐어요. 회장님을요? 네. 마침 오늘 회사에 나오셨거든요. 인사드리고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도 학생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박민수가 준혁을 이끌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꼭대기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3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더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어요. 박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박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따라 들어갔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큰 책상이 있었어요. 그 뒤에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태준 회장이었어요. 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쪽입니다. 박민수가 준혁을 안내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을 봤습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인가? 노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였지? 서준혁입니다. 그래. 준혁이. 노인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집에 돌아왔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야. 자네는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노인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는 착한 친구야.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 열심히 공부하게. 졸업하면 여기서 일하는 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준혁을 봤습니다. 자네 덕분에 난 새로운 시작을 했어. 이제 자네 차례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잘하게. 응원하겠네.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학생이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준혁. 또 보세. 네. 회장님, 건강하세요. 준혁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왔어요. 박민수가 준혁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혁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도 좋았어요.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학사모를 쓰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준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준혁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태준산업에 출근했어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과는 달랐어요.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태준산업 빌딩 앞에 섰습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갔어요. 오늘 첫 출근입니다.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인사팀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15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준혁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 씨,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가 준혁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경영지원팀입니다. 준혁 씨 자리는 저쪽이에요. 박민수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았어요. 새 책상이었습니다.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동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 대리예요. 같은 팀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수진이 준혁에게 업무를 설명했어요. 준혁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어요. 첫날이라 할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회사 규칙을 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수진이 준혁을 불렀어요. 준혁 씨, 같이 식사하러 갈까요? 네.
좋습니다. 준혁은 수진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은 넓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식판을 들었습니다. 메뉴를 골랐어요. 불고기 정식이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준혁 씨는 어떻게 입사하게 됐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회장님 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추천이요? 네. 인연이 있어서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네요. 회장님은 좀처럼 추천 안 하시는데. 준혁은 쑥스러웠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앞으로 잘 지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했어요.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준혁은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오후에도 일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정리했어요. 간단한 일이었지만 성실히 했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됐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컴퓨터를 껐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준혁 씨,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혁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날을 잘 마쳤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준혁아,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 다들 친절하시고, 다행이다. 우리 아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걱정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준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엄마, 고마워. 통화를 끝내고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준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이제 대리가 됐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했거든요. 동료들이 준혁을 좋아했어요. 상사들도 믿었습니다. 준혁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릴 수 있었어요. 동생 대학 등록금도 도와줬습니다. 가족이 행복했어요. 준혁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나태준 회장님을 뵈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회장님은 1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셨어요. 치매가 조금씩 심해지셨습니다. 회사는 아들인 부회장님이 맡으셨어요. 준혁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장님을 찾아뵀습니다. 오늘도 그날이었어요. 준혁은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샀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요양원은 교외에 있었어요. 30분을 달렸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어요. 나무가 많았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 3층 건물이었어요. 정원이 예뻤습니다. 준혁은 택시에서 내렸어요.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준혁 씨, 안녕하세요. 오늘 회장님 어떠세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세요.
아침에 산책도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간호사가 준혁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201호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요. 준혁 씨, 감사합니다. 준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창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을 봤어요. 잠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 자네인가? 노인의 목소리가 희미했어요. 네, 준혁이에요. 준혁은 노인 앞에 앉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과일 가져왔어요. 노인이 바구니를 받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요즘 어떠세요? 노인이 창밖을 봤습니다. 잘 모르겠네. 여기가 어딘지도 가끔 헷갈려. 준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밝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긴 좋은 곳이에요. 편하게 쉬시면 돼요. 노인이 준혁을 봤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준혁이에요. 준혁. 그래. 좋은 이름이야. 노인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자네 얼굴은 익숙한데 어디서 봤더라. 준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뵀어요. 회장님, 편의점?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추운 날 편의점에서요. 제가 도시락 드렸잖아요. 노인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랬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자네를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구만. 준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저기 산책하실래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지. 준혁은 노인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에는 꽃이 피어 있었어요. 벤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날씨 좋네. 노인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준혁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준혁을 봤어요.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저는 회사 다녀요. 태준산업이요. 태준산업? 노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회장님 회사예요.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랬나? 준혁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 회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변했어요. 노인이 준혁을 봤어요. 내가 뭘 했는데?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사람으로 대해주셨고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노인이 준혁의 눈물을 봤습니다. 왜 우나? 울지 마. 노인이 준혁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준혁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 우는 것도 괜찮아.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자네 참 따뜻한 친구구나. 나도 자네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어. 비록 기억은 안 나지만 마음은 기억하는 것 같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회장님 만나서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두 사람은 한참을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햇살을 쬐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제 들어가셔야 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준혁은 노인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천천히 걸어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201호 방까지 모셨어요. 노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가볼게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노인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네. 또 오게. 네. 꼭 올게요. 준혁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회장님.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도 건강하게. 준혁은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현관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셨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회장님께 부끄럽지 않게. 준혁은 다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 그것이 한 노인을 구했고, 한 청년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냉정하지만 그 안에서도 온기는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하루에 따스한 위안이 될 이야기들로 다시 뵙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을길 사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